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 고객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분께서는 실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계시는데요. 제가 의견 제출 통지 나온 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화가 좀 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의견 제출 통지서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서 심사관한테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드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해를 풀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 담긴 내용, 좀 더 정확하게는 그 표현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떤 표현이 또 왜 그렇게 담겼는지 혹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또 궁금하실 테고, 안 받아보신 분도 혹시 앞으로 받게 되시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기로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의견 제출 실제 받아본 의견 제출 통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일단 크게 두 가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 인터뷰를 진행해 드렸죠. 정희정님의 샴푸 매니저 건의 의견 제출 통지서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정희정님의 의견 제출 통지서는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한테 전화 거셨던 분이 정희정님은 아니세요. 어디까지나 이 정희정님의 의견 제출 통지서가 전형적인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의견 제출 통지서 사례다 보니까 제가 발췌를 했을 뿐이지 제가 전화를 받았던 사례하고는 무관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의 어떤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지 대략적 의견 제출 통지서 한번 구경하시죠. 의견 제출 통지서는 시작은 출원인이 누군지 대리인이 누군지에 관한 인적 사항, 그리고 출원번호, 출원 일자, 발명의 명칭 등이 담긴 서지 사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뭐 이제 참고적인 부분이고, 중하단에 있는 심사 결과가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심사 결과 심사 대상 청구항은 제1항부터 3항, 이 출원의 거절 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은 1항 내지 3항이고 법조항은 29조 2항이다.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결과적인 부분이니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밑에 제가 붉게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거절 이유. 이 출원의 청구 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좀 반감을 가져오는 표현입니다. 다들 이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사관이 아니 내가 힘들어 발명을 했는데 이 힘들어 발명한 거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는 내추럴 발명과 심사관이 이제 참고한 인용 발명 선행 기술이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 어떤 선행 기술하고의 일정 부분은 동일하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 이 부분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선행 기술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출원 발명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용 발명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이랑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 발명에 의해서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처음 받아본 분은 선행 기술이 어떻고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용 발명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읽다 보니까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존에 있는 발명을 가지고서 쉽게 내 발명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여러분, 심사관의 의견 제출 통지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심사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작성한 문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9조 2항이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봐야죠. 여러분, 심사관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29조 2항을 규정을 적용하는데, 29조 2항의 정확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29조 2항 법조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뭐뭐뭐 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행 기술을 통해서 발명할 수 있으면,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결국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에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이 가진 사람이 운운하는 것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특허 요건이 담긴 특허법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따라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시면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더 기왕이면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심사관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특허법 요건을 그대로 반영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특허 과정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보셨거나 또는 앞으로 출원을 통해서 받아보실 분이라면 의뢰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그냥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안은 개인이 출원하신 발명입니다. 개인이 출원한 발명이라고 심사관이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례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또 다른 의견 제출 통지서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00m에 한 번씩 보시는 그 편의점, 바로 그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해서 심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CU 편의점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이기도 합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무인 편의점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허를 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의견 제출 통지 역시도 적절한 대응으로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특허 출원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시고요. 또 적절한 대응만 이루어진다면 또 이런 식으로 특허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에 의견 제출 통지서에 담긴 표현을 보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 출원한 의견 제출 통지서는 또 다른지 한번 보시죠. 자, 앞에서는 출원인이 누군지, 대리인이 누군지, 발명자가 누군지,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명칭, 서지사항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중하단에 보면 심사 결과 있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 대상 청구항 제1항 내지 6항, 이 출원의 거절 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청구항 전항, 특허법 29조 2항, 또 밑에 있는 구체적인 거절 이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죠. 이 출원의 청구 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정희정님의 의견 제출 통지서와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 거의 똑같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특허청에서 이제 보내오는 의견 제출 통지서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유사한 거절 이유를 가지고서 내오는 의견 제출 통지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과 어떤 이제 어떤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인용 발명이 어떤 게 있고
그 실제 인용 발명하고 차이가 비슷한 점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그러나 상기 차이점은 인용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또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도출 또는 단순 설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한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거의 앞서 거절 이유가 거의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의견 제출 통지서는 하나의 뭐 좀 예시적인 거고 이외에도 제가 받아보는 대부분의 의견 제출 통지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에 담기는 내용, 특히나 그 표현은 특허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특허법에서 정의된 그런 이제 요건의 어떤 워딩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의견 제출 통지서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표현에 너무 집착하셔서 또 상처를 받으시거나 화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이 있죠. 선행기술이 있고 심사관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받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받는지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오히려 유심히 보셔가지고 심사관이 오해하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지 괜히 지엽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서 화를 내신다거나 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의 영상의 결론이자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에 담긴 내용이 대략적인 흐름, 그 어떤 판단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논리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보시고서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하면 저한테 어떤 댓글로 요청을 주시거나 또는 별도로 상담 시청 주셔가지고 대응해서 의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좋은 답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고요. 또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당연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